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려천문과학관에서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강. 오늘 3월 12일, 오늘의 주말 특강은 봄철의 별자리 여행을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봄철의 별자리 여행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서 굉장히 날이 포근해졌죠. 오늘 이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봄철의 별자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하늘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밤하늘입니다. 네, 항상 별을 볼 때는 북쪽 하늘에서 북극성을 찾아가지고 방향을 먼저 찾으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제 얼굴을 좀 옮기겠습니다. 네, 이 북쪽 하늘을 보시면 지금 북두칠성이 북동쪽 하늘에 떠오르고 있고 북서쪽 하늘에는 카시오페이아가 지고 있죠. 네, 이 우리가 북극성으로 알고 있는 별, 하늘의 북극에 북극은 아니고 약간 떨어져 가지고 북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북두칠성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5배 연장하면 여기에 북극성이 있고요. 그 반대쪽으로 카시오페이아가 있고, 그래서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바로 앞이 북쪽, 뒤가 남쪽이 되겠죠. 네, 북두칠성이 있는 곳, 이곳의 별자리는 큰 곰자리, 그리고 북극성이 있는 별자리는 작은 곰자리, 그리고 카시오페이아 자리, 아래쪽으로 에디오피아의 왕 세페우스의 별자리, 그리고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사이에 이렇게 용자리가 있죠. 네, 오늘 저녁 북쪽 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의 고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7시 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사실 흐리기 때문에 제대로 실제 하늘에서 별을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비가 올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날씨가 맑은 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별을 볼 때는 방향을 찾은 다음에 서쪽 하늘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쪽 하늘의 경우에는 바로 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별을 보기 좋은 시간이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서쪽 하늘의 별들은 지평선 아래로 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되죠. 자, 서쪽 하늘의 별들, 너무 밝은 별들이 없죠. 눈에 말씀드리겠지만 벌써 이 가을철의 대표적인 별, 오늘 이 해가 지는 시간이 6시 36분이었기 때문에 해 지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죠. 지금 7시 반인데도 약간은 황혼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보통 해가 지고 나서 완전히 어두운 하늘이 되려면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야 돼요. 보통 해가 지고 나서 한 30분 정도는 주변이 환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이 방명 시간, 시민 방명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해가 진 걸 느끼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30분부터 1시간 정도 사이가 지났을 때를 항해 방명. 그래서 멀리서 이 별들이, 그러니까 이 지평선하고 수평선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기, 이 시간이 항해 방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육두성까지의 별들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것, 황혼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을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 이 시간을 천문방명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7시 반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별이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천문방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낮에 12시 반경에 달이 떴기 때문에 오늘은 하늘에 달이 있을 겁니다. 자, 서쪽 하늘의 모습인데요. 밝은 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별자리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네, 가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 페가수스가 반 정도는 지평선에 가려져 있고요. 그래서 서쪽을 보면 이렇게 그나마 이등성이 있는 양자리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물고기 자리라든가 삼각형 자리, 그 왼쪽에 있는 고래 자리, 에리다노스 자리 거의 보기가 힘들죠.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역시 북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얹어주면 그나마 그렇구나 하는 것 정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양자리의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고래 자리에 있는 별들 몇 개만 좀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페가수스를 따라서 이렇게 안드로메다 자리에는 이등성들이 좀 있긴 하죠. 네. 그리고 남쪽 하늘, 역시 남쪽 하늘에는 이 봄이지만 겨울철의 별들이 높이 떠 있기 때문에 가장 별들이 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베텔게우스,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 그 다음에 작은 계절의 프로키온, 남쪽에 가장 밝은 별, 큰 계절의 시리우스, 겨울철에 대삼각형이 있고요. 역시 겨울철의 별들이 남쪽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요즘도 별이 잘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역시 그림을 얹혀보면 이런 식으로 오리온 자리는 사냥꾼 오리온이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이제 방패를 잡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시리우스가 있는 곳은 큰 계자리, 그리고 프로키온이 있는 곳은 작은 계자리, 별 두 개만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토끼도 있고요. 네, 이런 별자리가 되고요. 여기를 좀 더 이제 높이 화면에 갖다 좀 이렇게 줌 아웃 해가지고 아주 넓게 보면 이렇게 위에 남쪽 하늘 높이 달이 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오늘 낮에 12시 좀 넘어서 달이 떴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는 달이 가장 높이 뜨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이 높이 뜨는데 겨울철의 별자리 속에 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밝은 달빛 속에서도 별들이 잘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신화에 의하면 이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사랑한 남자가 바로 오리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리온은 달이 떠 있을 때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밝은 별들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높은 천정서부터 이 겨울철의 별자리가 있는 곳에는 황도 12궁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황소서부터 쌍둥이까지. 그래서 이 근처에 달이나 행성이 오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밤에 보는 달은 이런 식의 반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현이 조금 넘은 달이죠. 네, 그래서 가장 큰 크레이터 눈을 볼 때 티코 크레이터가 거의 그 경계선 쪽에 보이기 때문에 천문대에 오시면 이 티코의 그림자진 모습이 굉장히 예쁘게 보일 텐데요. 자, 이 반달은 낮에 떠가지고 저녁 무렵, 해가 지는 무렵에 남중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죠. 오늘 남중하는 시간은 8시 13분. 지금부터 한 3, 40분 정도 지나면 달이 가장 높이 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지게 되겠죠. 제가 어제 스마트폰으로 달 사진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이건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조금 덜 찼죠. 어제가 좀 더 반달 같았는데 티코의 모습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우선 스마트폰으로도 달 사진 잘 찍을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어제 찍은 달의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쪽 하늘을 보면 동쪽에는 드디어 봄철의 별들이 떠오르고 있죠. 네, 북두칠성이 북동쪽 하늘에 떠오르면서 그 옆으로 봄철의 별자리가 떠오릅니다. 봄철의 별자리 중에 이 밝은 별 하나가 있죠. 1등성, 21개의 1등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막내입니다. 21개의 1등성 중에서 가장 밝기가 낮은, 밝기가 좀 어두운 1등성이 레골루스입니다. 레골루스는 작은 왕이란 뜻인데요. 사제자리에 있던 별입니다. 이렇게 사제자리가 있고, 자, 요즘이 큰 곰자리를 다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죠. 예, 북두칠성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봄철의 별들이 떠오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가장 큰 별자리인 바다뱀 자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겨울철과 봄철을 연결하는 계자리. 사실 사제자리가 봄의 전령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의 겨울철 별자리 뒤를 따라서 이 계자리 뒤를 따라서 이렇게 사제자리가 올라옵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 좀 더 역시 줌아웃해서 보면, 높이 보면, 자, 그리고 오늘 밤 12시경에 사실 봄철의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봄이지만 초저녁에는 사제자리만 앞에서 보였었고 한밤중이 돼서 이 남쪽을 보시면 사제자리 뒤에 이제 밝은 또 봄철의 별들이 떠오릅니다. 밝은 일등성들이 이제 높이 떠오르는 거고 일등성들이 이 사제자리에 있는 어떤 별 레굴루스, 그다음에 봄철에 가장 밝은 별인 목동 자리에 으뜬 별 아크투루스, 그리고 천의 자리에 으뜬 별 스피카. 이 무렵이면 이제 서쪽 하늘로, 저녁 무렵이면 서쪽 하늘로 겨울철의 별들 시리우스, 프로키온 같은 게 지고 있고 서서히 달도 이제 서쪽 하늘로 넘어가고 있죠. 자, 오늘 밤에 자정 무렵에 보이는 이 봄철의 별자리, 오늘 주제가 될 것들인데요. 역시 이렇게 그림을 얹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바다뱀 자리서부터 컵 자리, 까마귀 자리,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오늘 밤 자정 무렵에 볼 수 있는 봄철의 별자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봄.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공전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돌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 이 태양이 지금 오늘이 3월 12일이죠. 춘분에 오는 날이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이면 태양이 이 적도의 남쪽에서 있다가 서서히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적도와 만나는 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주제는 춘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사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알려진 3월 21일 춘분. 하지만 실제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은 춘분보다는 며칠 앞이에요. 다음 주쯤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높이 뜨면은 점점 높이 뜨면 낮이 길어지고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땅이 받는 일세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여름이 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쭉 내려가가지고 추분점을 지나서 겨울이 오고, 겨울이 되면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고 비스듬하게 비치기 때문에 일세량이 적어져가지고 추워지는 거죠. 자,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공전 때문이다. 공전인데 지구가 이렇게 삐딱하게 23.5도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고요. 자, 이 멋진 사진, 이런 사진 한번 산에 올라가서 보고 싶죠? 네,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하늘과 땅 빛나는 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자, 땅에 빛나는 이것은 사실 땅의 야경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처음으로 영월 별마루 천문대를 만들 때 영월 별마루 천문대가 2000년대 초에 만들어졌거든요. 2001년에 가을에 이제 오픈했는데 그때 거기서 이 봉래산 정상에 딱 내려보면 영월 읍내가 이렇게 멋진 야경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보이죠. 하늘에도 빛나는 별, 땅에 있는 불빛들이 멋진 또 별처럼 느껴져요. 네,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에서 제가 이 영월 별마루 천문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에서는 이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이 정도의 이 야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도 한번 높은 산에 있는 천문대도 한번 가보세요. 저희 같은 천문대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오시기 편하고 좀 화천에 있는 조경철 천문과학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월 별마루 천문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런 이 좀 더 높은 곳에서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 별자리 찾으실 수 있나요? 뭐 다 그게 그거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밝은 별이 있고 좀 덜 밝은 별이 있죠. 이 밝은 별이 1등성인데요. 자, 이게 바로 봄철의 별자리 중에서 봄을 알리는 전령사 사자 자리의 별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자의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아까 레귤루스라는 별이에요. 뒤에 삼각형이 사자의 꼴이고. 그렇다면 이 사진을 보면서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사자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사자가 앞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사자가 서쪽으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 하늘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쪽에 자 그러면 새벽이거나 아니면 저녁이겠죠. 근데 이 사진의 분위기 봐서는 저녁 분위기예요. 뭐 밤새 올라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찍은 건데요. 이 크리마트 코리아에서 저희가 저작권료 내고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자, 봄철의 앞부분에 있는 사자 자리가 진다는 것은 거의 이쪽에 겨울철의 별들하고 같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한밤중에는 높이 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이 되면 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름철에 한밤중이 되면 이 남쪽에 여름철에 저녁 하늘이 되면 이 사자리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옆쪽으로는 봄철의 별자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여름철의 저녁 하늘이에요. 한 7월 무렵의 저녁 하늘쯤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별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늘에 있는 별 사진만 보고도 방향이 서쪽이구나. 지금 여름철이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 주제인 봄철의 별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별자리를 찾을 때는 길잡이가 되는 밝은 별들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철의 별자리의 가장 중요한 계절의 별은 역시 북두칠성이 되겠죠.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높이 올라오면서 이 봄이 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따뜻한 이 땅에 따뜻한 봄을 가져오는 그런 별자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북두칠성이 높이 올라오면 북두칠성의 손잡이가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진 손잡이를 따고 쭉 내려가다가 첫 번째 만나는 밝은 별이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 1등성이고요. 자, 이 목자라고 써 있는데 옛날에 이제 목자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지금 목동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타고서 또 좀 더 내려오면 휘어진 곡선을 타고 좀 더 내려오면 천혜자리에 뜬 별 스피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손잡이를 따라 내려오는 이 휘어진 곡선을 봄철의 대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봄철의 대곡선을 타고 내려오면 자 아크투루스와 스피커 1등성이 있고요. 이 두 별과 정삼각형 되는 지점에 사자의 꼬리별이 있어요. 사자의 뜬별 레골루스는 1등성이고 꼬리별 데네블라는 2등성이에요. 그래서 봄철의 대삼각형은 1등성 2개랑 2등성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른 별들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봄철의 대삼각형과 봄철의 대곡선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가렸네요. 네, 그래서 단 봄철의 대삼각형에는 2등성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가 각각의 별자리 설명은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봄철의 자정 무렵이에요. 그러면 새벽이 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여름철에 되면서 점점 또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자에 이렇게 있지만 점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서 사자가 한밤중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7월이나 8월쯤 되면은 저녁 하늘에서 사자가 서쪽 하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제가 이제 별자리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름 다 뺀 상태에서 이렇게 별만 찍은 것들을 많이 보여드려요. 자, 여기 보면 밝은 별들이 있고 좀 덜 밝은 별. 가장 밝은 이런 별들은 1등성이고요. 그 다음에 북두칠성 같은 이런 별들은 2등성. 그 다음에 3등성. 이렇게 되거든요. 자, 보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모양을 그려보세요. 밤하늘의 별자리는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다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고 또 이 별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는 이 옛날 수천 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리스에서 확장된 그런 별자리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별자리가 있었고 또 인디언들은 인디언들의 별자리 또 저 반대로 뭐 중국이라든가 또 저쪽 태평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별자리도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없어지고 요즘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서양의 별자리를 배우고 있지만 자 여기에서 보면 밝은 별들 자 2등성과 1등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북두칠성부터 내려오는 봄철의 대곡선 그리고 봄철의 대삼각형 이런 것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얹혀놓고 나면 길잡이가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봄철에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봄철의 대곡선과 봄철의 대삼각형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별자리들을 이걸 기준으로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은 각각의 별자리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봄철의 가장 대표적인 별자리 큰곰자리입니다. 큰곰자리 사실 북쪽 하늘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두칠성은 겨울철 동안에는 지평선 근처에 있어요. 우리나라 산이 높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포함하고 있는 큰곰자리가 겨울철에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큰곰자리가 높이 올라오는 것은 봄이 되면서예요. 그래서 그 국자 모양의 별자리, 국자 모양이 바로 이 북두칠성인데 큰곰자리의 엉덩이와 꼬리에 해당되는 별이죠.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 큰곰자리의 주인공은 칼리스토라고 하는 여인이 변한 곰이죠. 자,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제우스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헤라 여신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르카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헤라 여신의 미움을 받아서 곰으로 변하는 바람에 아들과 떨어져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아르카스는 농부에게 발견돼 가지고
잘 키워집니다. 그래서 아르카스가 성인이 돼가지고 사냥꾼이 됐는데 어느 날 사냥하다가 큰 곰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카스가 큰 곰을 만나니까 활시를 댕겼죠. 그 순간 근데 엄마인 이 칼리스토, 큰 곰을 만난 칼리스토는 아르카스가 아들인 걸 알아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드는 건데 그걸 아들인 사냥꾼 아르카스는 곰이 달려든다고 생각해가지고 활을 쏘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제우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내려와서 큰 곰과 이 아들인 아르카스를 같이 곰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늘로 올렸대는데 급한 마음에 잡을 때 가장 편하게 잡는 데가 꼬리겠죠. 그래서 제우스가 급한 마음에 센 힘으로 큰 곰의 꼬리를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하늘에 있는 곰은 이렇게 꼬리가 길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여인 칼리스토가 이 헤라의 신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변한 그런 별자리가 큰 곰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큰 곰자리에 있는 북두칠성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삥 돕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의할 때 293, 899 이런 말 많이 썼어요. 2월 1일 9시에는 북두칠성의 끝별이 3시 방향에 있고 8월 1일 9시에는 9시 방향에 있다. 한 달에 2월, 3월, 4월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3월 1일 9시에는 2시 방향. 그죠? 그리고 4월 1일 9시에는 이렇게 1시 방향이 됩니다. 지금은 3월 15일경이죠. 지금 3월 12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9시에는 요 사이에 있을 거예요. 1시와 2시 방향에. 지금 9시가 되기 전이니까 9시가 되신 1시간 반쯤 남았죠. 이게 북두칠성이 요 정도에 있어야 되죠. 지금. 그죠? 이게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에요. 북두칠성이. 지금 3시와 2시 방향 사이에 북두칠성이 여기에 있죠. 그죠? 그래서 북두칠성을 보면서 시간을 알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과거에 강의했던 북두칠성 시계를 가지고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3월에는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2달 정도 지나서 5월이 되면 한 칸, 2칸 올라가니까 이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7월이 되면 또 한 칸, 2칸, 1, 2 올 거고. 그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다시 또 한 칸, 2칸 내려가죠. 지평선 쪽으로. 그래서 9월 달쯤부터는 거의 북두칠성이 지평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월쯤 되면 완전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역시 지평선 근처에 있죠. 그래서 이 가을과 겨울에는 북두칠성을 찾기가 힘들고 봄과 여름에는 북두칠성을 잘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있으니까 오늘 밤쯤 되면 한밤중이 되면 높이 올라가. 여기서 1시간에 이렇게 반칸씩 가기 때문에 24시간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시간 지나면 이만큼 또 2시간 지나면 이만큼. 그래서 자정 무렵이 되면 오늘 밤에도 북두칠성이 북쪽 하늘 높은 곳에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큰 곰자리에 북두칠성 말씀드렸었고요. 큰 곰자리에 있는 요 두 별을 지극성이라고 해가지고 알파와 베타별을 이 안쪽으로 5배 연장하면 북극성을 찾기 때문에 이 두 별을 지극성, 북극성을 가리키는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요 끝에 있는 요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북두칠성에 있는 별들은 앞에서부터 오른쪽서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에타 순서대로 합니다. 보통 별자리에서 밝기 순으로 알파, 베타 하는데 밝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북두칠성은 오른쪽서부터 알파, 베타 이렇게 매긴 거고요. 6번째에 해당하는 제타별, 이 별이 미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별은 그 옆에 희미한 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력 검사의 별이라고 해요. 고대 로마 시대에 두 별을 갖다 구별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 시력이 좋다 해서 군대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별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1.0, 시력 1.0 정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경 끼신 분들은 아마 안경 벗으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요걸 이렇게 요것이 이제 수레나 관으로 봤고 거기에 이제 앞에 셋이 이렇게 관을 끌고 가는 사람 이렇게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에타별을 굉장히 무서운 알카이드라는 별인데요. 무서운 별로 봤습니다. 동양의 이거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죽을 때 이 끝에 있는 별이
붉게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파군성, 깰파쳐 써가지고 파군성이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인도하는 별로도 알려져 있고요. 자, 아무튼 미자르라는 별은 꼭 이 말에 조그만 별이 말에 탄 사람처럼 보인다 해서 자, 그래서 요걸 요 작은 별을 갖다 알코르라고 하거든요. 알코르가 기수예요. 말 위에 타 있는 사람 같이 보인다고 해서 미자르 알코르. 그래서 이 알코르는 이 기수, 말을 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꼬리 이 큰 곰의 꼬리에 해당되는 끝에서 두 번째 별은 시력 검사의 별이고요. 그리고 또 큰 곰자리에서 유명한 별이 이쪽에 있는 세 개의 별이에요. 두 개, 세 무덩이의 별이죠. 요거를 갖다가 삼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태자나 재단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상태, 중태, 하태 하거든요. 삼신할매가 있는 곳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는 곳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이 우리나라 고대의 중요한 별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삼신할매가 있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여겼었겠죠. 상태, 중태, 하태. 근데 이제 오리온자리 가운데 있는 세 개의 밝은 별, 이 삼태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삼태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에 가운데 있는 삼태성, 큰 세 개의 별이라는 거고, 요거는 상태, 중태, 하태는 큰 세 개의 별이 아니라 이 두 개씩 별태자 써가지고 상태, 중태, 하태입니다. 오리온 자리 삼태성은 클태자를 쓰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보이는 별자리가 바로 이 봄칠 대곡선을 따라 내려오다 만나는 첫 번째 별자리 목동자리예요. 자, 목동자리는 자, 이 오각형 모양을 하고 있죠. 서양에서는 연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것은 이제 이 소가 끄는 쟁기를 발명한 아르카스의 별자리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르카스 앞에서 큰 곰 자리에 칼리스토의 아들도 아르카스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 작은 곰 자리의 주인공이 아르카스라고도 하고, 또는 이 목동 자리의 주인공이 큰 곰의 아들인 아르카스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화기 때문에 워낙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의 손잡이 타고 내려오다가 첫 번째 만난 제일 밝은 별 아크투스가 있는 별자리 바로 이 목동 자리거든요. 그래서 목동 자리는 역시 찾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북두칠성부터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 아크투스라는 별이 봄철에 가장 밝은 별이기 때문에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투스라는 별 자체가 약간 오렌지색으로 보여요.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붉은색이지만 붉은색이 뚜렷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적색 거성인데 태양보다도 지름이 수십 배 정도 큰 그런 별이에요. 하늘에서는 세 번째로 밝은 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라고 말씀드렸었죠. 큰 곰자리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이 용고자리 으뜸 별 카노푸스 노인성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아크투루스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베가. 검은 고자리의 여름철의 베가. 두 별이 비슷비슷한데 아무튼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중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밝은 그런 별입니다. 물론 이제 남반구에 가면 이제 센타우스짜리 알파벨이 비슷한 정도의 밝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데서는 그리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아크투루스란 별 밤하늘에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 중에서는 봄철에는 아크투루스가 제일 밝습니다. 여름철에는 베가, 겨울철에는 시리우스. 자, 밤하늘에서 세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내지는 네 번째예요. 그냥 센타우스짜리 알파벨이 거의 비슷한 밝기인데 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아크투루스란 말은 곰을 감시하는 사람이다. 흥금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체로 오각형 모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넥타이 내지는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보이는데 서양에서는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 연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카이트 연이라고도 불렀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 말고는 이 알파벳 아크투스 말고는 아주 뭐 뚜렷하게 밝진 않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3등성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다음에 이제 이 봄철 대곡선에서 첫 번째가 아크투루스, 두 번째가 1등성이 스피카라고 했죠. 스피카가 있는 별자리가 바로 천여자리예요. 천여자리는 대지의 여신,
땅의 여신인 데메트리의 별자리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데메트리의 딸인 페르세포네의 별자리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정의를 심판하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의 별자리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황도 12궁 중에 6번째 별자리죠. 사자자리, 천의 자리 다 여러분들 탄생 별자리 중에 하나죠. 태양이 지나는 길목에 있는 별자리고요. 자, 그래서 원래 신화에 의하면 이 페르세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페르세폰가 어느 봄날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지옥의 왕 하데스가 지옥에서 땅을 갈라놓고 올라와 가지고 페르세폰을 납치해 가지고 지하 세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지하 세계의 여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없어지니까 데메트리가 무척 슬퍼했죠. 대지 여신이 슬퍼하니까 온 세상이 다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우스가 하데스를 설득해가지고 이 페르세포네를 지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데 지하에서 음식을 먹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에 반은 지상에서 반은 지하에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봄이 되면서 이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데메트리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봄이 오는 거고 가을이 돼서 이 페르세포네가 천의 자리가 서쪽 하늘을 지게 되면 데메트리가 슬퍼지면서 겨울이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스피카는 여기 찾는 건 같은 방법으로 찾으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자그마한 이런 이 길잡이들도 있습니다. 천의 자리가 희미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피카를 중심으로 이렇게 Y자 형태를 찾고 또는 이렇게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 또는 이렇게 칵테일잔 같은 천의 컵을 찾아도 됩니다. 이런 식의 자그마한 길잡이를 통해 가지고 천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천의 자리의 모습이 그냥 보면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이 스피카란 말은 보리이삭인데 페르세우스가 봄이 되면서 지하에서 보리이삭을 갖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하는 거. 굉장히 밝은 태양보다 1만 배 이상 밝고 굉장히 뜨거운 이 아주 백색으로 보이는 뜨거운 거성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으뜸별 보리이삭을 따는 스피카가 있는 으뜸별이고요. 여기 엡실론별이 굉장히 또 특이한 별이에요. 포도 따는 여인의 별, 빈데미아트리스 이렇게 불리는데, 자, 이 별이 뜰 때쯤 포도를 따는 시절이 와가지고 그렇게 불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네, 전체 모습을 보면은 별로 소녀자리의 주인공 같진 않아요. 그냥 저는 볼링하는 여인의 별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볼링공처럼도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볼로 같지 않아요? 볼로 같지? 그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 그 이야기는 천칭자리의 바로 뒤가 천칭자리거든요. 천칭자리가 바로 이 정의를 심판하는 천칭이기 때문에 천칭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시 1등성이 스피커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3등성 이야기 때문에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근처가 천의 자리 은하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은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이것이 그곳 사진이거든요. 위키에 나온 사진입니다. 수많은 은하들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천의 자리 쪽에. 지구로부터 거리는 약 5천만 광년. 여기에서 2,000개가 넘는 은하들이 있어요. 이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천의 자리 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단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M87이라고 하는 이제 타원 은하인데 이 작년인가 그 이 블랙홀의 모습이 촬영됐다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M87이라고 하는 타원 은하의 중심에서 이 블랙홀의 모습이 촬영됐다라고 하는 뉴스 나왔던 거거든요. 이것인데요. 그 위로 그렇게 은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자, 요 부분 요건데요. 이걸 마르카리안의 체인이다, 사슬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M84, 86,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메시에라는 사람이 찾은 밝은 그 성운성나 은하들의 목록이거든요. M자 붙은 것들은 굉장히 천문대에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대상들,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좋아하는 이런 이 딥스카이라고 해서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대상들인데요. 이렇게 체인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1960년대
그 아르메니아의 그 물리학자인 마르카리안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르카리안의 체인이다라고 불리는데 M84, 86 이런 은하들이 있고 여러 은하들이 쫙 있고 체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천의 자리 은하단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보면 이것이 왜 여기 은하들이 많은가? 사실은 여기가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이 북극이 이 근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십자 모양 표시 보이죠? 자, 여기가 우리 은하의 북쪽이에요. 은하의 북쪽 부분이기 때문에 은하의 중심이라든가 은하의 면 쪽에는 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은하 밖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은하의 북극이라든가 남극 쪽에는 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하의 북극 근처에 있는 이것이 이제 성운의 집이다라고도 불리는데 이곳에 천여자리 은하단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자리죠. 자, 이 왼쪽으로 목동과 처녀가 떠오르기 전에 봄철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자리가 바로 사자리예요. 역시 황도십이궁 중에 하나죠. 자, 사자 다음에 처녀가 있는 거니까 그 앞에 계자리가 있고, 그죠? 그 전에 쌍둥이 자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황도가 나오는데, 자, 사자리의 주인공은 이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영웅 헤라클레스가 죽인 괴물 사자라고 해요. 어느 날 네메아 계곡에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 유성이 괴물 사자로 변한 거예요. 사람을 막 잡아먹으면서 커져가는데 그 괴물 사자를 갖다가 싸워서 죽인 것이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사진에 보면 이 사자 가죽 뒤집어 쓰고 다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사자의 주인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 아들인 헤라클레스의 공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 이 앞부분은 꼭 이렇게 낫처럼 생겨서 물음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낫처럼 생겼고 뒤에는 곡괭이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이제 망치나 곡괭이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 봄철에 농사가 시작되는 계절에 낫과 곡괭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모양인 것 같아요. 찾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꼬리 부분은 봄철의 대삼각형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앞에 나오는 것은 1등성. 자, 1등성 레골루스는 북두성에서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데이터 두 별을 쭉 연결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사자리에 뜬 별 레골루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대 페르시아에서 하늘의 남쪽을 수호하는 그런 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 해가 가장 높이 뜨는 그런 그 지점이 바로 지금은 뭐 이제 이 쌍둥이 자리 이쪽에 있는데 옛날에는 이쪽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하늘의 이 남쪽을 수호하는 그런 위대한 황제의 별이었다. 레굴루스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거기서 90도 간격으로 있는 남쪽 물고기 자리의 포마로트가 북쪽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황소 자리에 있는 알데바란이 동쪽, 정가 자리의 안토르네스가 서쪽의 황제별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봄철의 맨 앞에 봄철의 전령사인 사자 자리의 으뜸별인 레굴루스 별입니다. 레굴루스란 말의 뜻은 작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작은 왕, 작은 지배자. 그래서 제가 영월의 별마을 천문대 만들 때 영월이 단종의 그 유배지였고 단종의 무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레굴루스를 영어의 단종의 별이다라고 한번 명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 20년쯤 전에 영월에 가면 이 레굴루스를 단종의 별로 부르기로 했었거든요. 자, 꼬리별은 데네볼라. 사실 봄철 대삼각형 중에 하나죠. 데네부란 말은 별 이름 중에서 꼬리를 뜻합니다. 별 이름들은 대부분 다 아라비아에서 어근이 있는데요. 이 데네부란 말이 꼬리고 데네볼라는 사자의 꼬리란 뜻입니다. 데네부, 백자리의 꼬리별 데네부, 고래자리의 꼬리별 데네부 카이토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네부란 말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염소자리의 꼬리별 데네부 알게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데네볼라. 그러니까 이제 사자의 꼬리란 거예요. 다시 한번 데네부란 말은 꼬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 감마, 요 알파,
알파, 베타, 감마별이죠. 이 감마별도 알기에바란 별인데 이것도 갈기에당 별인데 이것도 이등성이기 때문에 잘 찾을 수 있습니다. 1등성 말고 이등성이 베타별, 데네볼라, 그 다음에 감마별, 알기에바 이런 별들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천칭자리죠. 천칭자리 뒤에 나온다고 했죠. 정의의 여신 아스트레아가 들고 있는 천칭자리입니다. 원래는 하늘에 이 황도 위에 있는 별자리가 11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1년에 12달로 만들면서 황도 별자리를 12개를 만들 때 이 뒤에 나오는 게 정갈자리거든요. 정갈에 있는 집게발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천칭자리라는 별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별이 전갈의 집게발들이에요. 자, 황도십이궁 중에서 사자, 천여 다음으로 나오는 7번째 별자리고요. 정의의 여신 아스트레아가 들고 있는 정의를 심판하는 천칭입니다. 법원에 가면 천칭 있죠? 그 주인공이 바로 아스트레아가 들고 있는 이 천칭이거든요. 인간 사회의 정의를 판단하는 그런 저울이라고 하고요. 자, 이 이름이 위에 있는 거는 자 밑에가 알파, 위가 베타거든요. 위에 있는 별이 주벤 에샤마리, 알파별은 주변 엘게누비. 두 별 중에 이게 남쪽이죠. 정갈의 남쪽 직계발, 이것이 북쪽 직계발입니다. 남쪽 직계발인 주변 엘게누비가 알파, 북쪽 직계발인 주변 에샤마리가 북쪽 직계발. 그래서 잠깐 헷갈려요. 저도 에샤마리가 남쪽인지 엘게누비가 그건지, 그죠? 근데 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럴 때 에샤마니까 샤, S가 사우스니까 사가 반대로 위로 가자. 엘게누비, 에샤마리. 뭐 외우시기 나름이죠. 천칭자리가 있고요. 천칭자리 같은 경우는 3등성 정도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 봄의 끄트머리, 여름 별자리와 경계선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칭자리입니다. 자, 찾을 때는 이 여름tun의 별자리는 정갈자리 으뜸별 1등성 안타레스의 앞부분에서 찾으시면 돼요. 하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이 목동자리 으뜸별 아크투루스 그 사이에 있습니다. 천자리의 스피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바다뱀자리 사자리의 남쪽부터 천자리 남쪽까지 아주 가장 길게 뻗어 있는 봄철의 남쪽 하늘에 길게 늘어선 별자리가 바로 바다뱀자리예요. 밤하늘에 있는 88개의 별자리 중에서 가장 큰,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신화에 의하면 역시 제우스의 아들이 헤라클레스가 죽인 괴물 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 9개 달린 뱀이지만 뭐 여기는 하나만 나옵니다. 뭐 밝은 별들이 별로 없어요. 알파르드라고 하는 2등성만이 유일하게 밝게 보입니다. 봄철에 1등성들도 있지만 남쪽 하늘의 이 넓은 공간에는 요 별만이 밝거든요.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르드를 고독한 남자의 별, 물론 이제 고독한 사람의 별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자의 별이 아니라 봄에 약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가을철에 이제 포마라우트라는 별이 고독한 사람의 별이거든요. 가을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이 남쪽 물고기 자리에 있던 별 포마라우트가 자기의 별이 되는 거고, 봄에 좀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 이 바다뱀 자리에 있던 별 알파르드가 이제 좀 그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는 이 바다뱀의 심장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바다뱀 자리가 영어로 히드라예요. 그래서 콜 히드라. 콜이란 말은 심장, 중심이라는 뜻인데 심장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르드 또는 콜 히드라라고도 부릅니다. 알파르드는 고독한 자란 뜻이에요. 자, 고독을 느끼시는 분들, 짝을 못 찾으시는 분들, 봄철 사자 자리에 사자의 으뜸별 레굴루스 아래쪽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이등성, 약간 붉으스레하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바다뱀의 심장을 찾으시면 되고요. 머리는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조랑말 자리가 있고 컵 자리가 있어서 같이 아폴로 신이 만든 별자리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자, 바다뱀 자리 뒷부분을 보면 컵과 까마귀의 별자리가 있어요. 까마귀는 천자리의 스피커 바로 쭉 봄철에 대곡선 차 내려오다가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죠. 꼭 돛담배처럼 보여요. 저는 바다 위에 수평선 위에 떠 있는 돛담배의 돛처럼도 보이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별자리거든요. 신화에 의하면 이제 이 뱀이 이제 바다뱀과 같이 나옵니다. 까마귀가 굉장히 영특한 그런 새였다고 해요. 털색깔도 굉장히 이뻤고 거짓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폴로신이 태양신 아폴로가 까마귀한테 물이 좀 떠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컵을 들고 우물가에 갔는데 근처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막 열리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무화과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무화과를 따먹은 거예요. 먹는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생각해보니까 아폴로신의 심부름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폴로신한테 혼날 걸 걱정해가지고 우물가 근처에 있는 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물을 같이 따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뱀하고 싸우느라고 이렇게 물 가져오는데 오래 걸렸다. 화가 난 아폴로신이 까마귀와 컵과 뱀을 다 하늘로 집어 던져서 별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까마귀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새끼한테 물을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아폴로신이 하늘에 던진 그런 별자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북쪽 왕관자리 코로나 모리알리스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북쪽 지상을 타고 내려오다가 만나는 이 별자리 목동자리의 왼쪽 동쪽에 이렇게 반원형의 별자리가 있어요. 자, 수레신 디오니소스가 그 부인인 아리아드네에게 결혼 선물을 준 화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화환이기 때문에 보석들이 많이 박혀 있겠죠. 그 중에 제일 밝은 알파별 2등성인데요. 이 별을 알페카 또는 젬마라고 불리거든요. 젬마는 이제 진주란 뜻인데 알페카는 옛날에 이것이 이제 이 알페카란 말 뜻은 사기 그릇에서 깨져가지고 가장 빛나는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거지 밥그릇 정도로 이제 아라비아에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사기 그릇 중에서 사기 그릇이 깨지면은 깨진 부분이 좀 빛나는데 그걸 알페카라고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거지에 깨진 밥그릇에 사기 그릇에 불렀다가 그것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왕관의 별자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알페카라고도 불리고 젬마라고도 불리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원래 이것이 이제 신화 속에 의하면 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미노타우스의 신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테세우스라고 하는 아테네 왕자가 크레타 섬에 이제 그 제물로 바치는 소년 소녀들의 틈을 같이 끼워가지고 이 크레타 섬으로 가죠. 크레타 섬에는 미노스 왕의 이 괴물 아들 미노타우루스가 미로에 갇혀 있었는데 미노타우루스한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매년 소년 소녀들을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테세우스라는 왕자가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 미노타우루스의 동생인 아리아드네 공주,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 공주가 테세우스한테 반했죠. 그래가지고 이 미로를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덕분에 테세우스가 미노타우스를 죽이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리아드네 공주를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하룻밤에 무인도에서 쉬었다 오는데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저 여인은 놓고 가라. 너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너 갔다가 큰일 난다 해가지고 아리아드네가 잠든 사이에 테세우스 왕자가 떠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리아드네가 일어나 보니까 무인도에 혼자 있는 거죠. 이 나쁜 놈 구해줬더니만 버리고 갔다 이거죠. 울고 있는데 그때 디오니소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섬이 바로 수레신 디오니소스, 로마 신화의 바커스가 살던 곳이었거든요. 결국 아테네 여신이 외롭게 있는 디오니소스를 위해서 아리아드네를 그곳에 남겨두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그때 아리아드네를 갖다가 위로하면서 그때 사랑을 하게 되고 그때 선물로 줬던 화환이 바로 이 북쪽 왕관절이었다. 나중에 아리아드네가 늙어 죽었을 때 이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디오니소스가 하늘의 별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개 자리. 자, 이 북두시장의 손잡이 바로 아래쪽으로 별 2개가 보입니다. 이 중세에 만들어진 별자리예요. 그래서 중세 이후에 그래서 17세기 말에 폴란드의 천문학자 헤벨리우스가 새롭게 만든 별자리입니다. 고대에 없던 별자리죠. 그래서 이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인데 2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2마리의 개가 있는데 위에 개는 별이 없어요. 밑에 개에만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2개의 별인데 어떤 별이 이거는 콜카롤이라고 하는 별이고 밑에 별은 카라라고 하는 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별이 없지만 원래는 이제 아스테리온, 이게 카라 이렇게도 불리고 두 개의 개인데, 근데 여기에는 이 알파별 콜카롤이라는 이 별에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콜카롤이란 말이 찰스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찰스 2세 왕이 런던으로 이제 개선할 때 그때 가장 하늘에서 빛났던 별이 바로 이 별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별을 갖다가 찰스의 별, 찰스 2세 왕을 갖다 기린 별이라고 해가지고 왕관을 씌워가지고 이 별을 갖다가 콜카롤이 찰스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털 자리고요. 아니 사냥개 자리고 그 밑에 머리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크투루스, 스피카 테네볼라, 봄철의 대삼각형하고 이 사냥개 자리까지 해가지고는 봄철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부릅니다. 자,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별자리가 머리털 자리예요. 정식 이름은 베레니케의 머리털 자리입니다. 자, 봄철의 대삼각형의 아크투루스와 데네볼라를 연결하는 그 위쪽으로 이렇게 기역자 모양인데 별들이 별로 없어야 희미하고 이때 역시 이 1600년대에 만들어진 티코 브라이가 만든 그런 별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베레니케라는 말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부인인 베레니케 2세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이제 원정을 갔다 오면서 그때 베레니케 왕비가 왕이 무사히 돌아오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신전에다 바치겠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무사히 개선하는 거 보면서 신전에다가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바쳤어요. 그래서 아테네 여신의 신전에 바쳤는데 왕이 돌아와 보니까 왕비의 머리카락이 짧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더라. 그래서 왕이 감동해가지고 신전에 가봤는데 그 머리카락이 없어진 겁니다. 놀래가지고 어떤 놈이야?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신전을 지키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왔는데 그때 천문학자 한 사람이 하늘이 가리키면서 왕비의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신께서 하늘의 별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부분에 머리털 자리가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고대도 있었던 거긴 하지만 실제로 정식 별자리가 된 거는 1600년대고요. 그래서 원래는 사자의 꼬리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의 이렇게 꼬리털이 이렇게 있는 사자니까 꼬리털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좀 기나요? 그래서 원래 고대부터 있긴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별자리로 인정된 거는 1602년이었다. 그리고 아까 우리은하의 북극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머리털 자리에 우리은하의 북극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천연은하단, 은하들이 많은 곳이었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아주 별들이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메로테 111이라고 하는 상계성단들 보시면 여기 별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 3월 10일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봄철의 별자리 여행을 한번 떠나봤습니다. 별은 자주 봐야지만이 내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밤하늘 자주 보시면서 자주 보다 보면 친해지면서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별자리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자리 한번 찾아서 멋진 여행 한번 떠나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충주고려천문과학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직접 여러분들 오시면은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별자리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다음에 19일 날 할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할 예정이거든요. 충주고려천문과학관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직접 별자리 여행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충주고려천문과학관 홈페이지에 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말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